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포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나주에서 분연이 일어나서 진주성을 외롭게 지키다가 순절한 창의사 김천일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역사산책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제 아내가 작년에 폐암 수술을 하고 또 직장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는 또 유방으로 전이가 돼서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다시 또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부득이 이제 항암 주사를 3주에 한 번씩 맞고 있는데, 이 항암 주사가 참 생각외로 어렵네요.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밥을 못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또 복통을 호소하고 이래서 지난 4월부터는 뭐 한 달이 멀다 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또 6, 7일 치료를 받고 나오고 이랬는데, 이번에 이제 5번째로 지난 월요일 날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아직도 퇴원을 못하고 있어요. 간병인을 구하라고 하는데 간병인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제가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가서 밤을 새우고 이제 오늘 잠깐 간호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쓰게 됐어요. 이 창의사 김천일의 그 본가는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출생은 애가가 있는 나주시 송월동 거기서 출생을 했다고 그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불운하게 아주 어렸을 때에다 사망을 했어요. 뭐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죠. 연이 돼서 이항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유학자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명성을 좀 떨쳤다고 해요. 그러나 과거 시험은 보지 않고 있었는데 조정에서 천거가 들어와서 그 37세 처음으로 학행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군기시 주부로 임명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조 11년 1578년 그 용인 현감을 거쳐서 사원부 지평으로 갔는데 그 당대의 그 폐단이 엄청나. 그래서 선조한테 강력히 그 시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오히려 선조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임실현감으로 좌천이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담양 부사, 또 한성부, 서윤, 그리고 수원 부사를 역임한 후에 1589년에는 군자감 정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도 또 이 성격상 이 정열입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정열입의 사건은 뭐 동인과 서인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주 참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도달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백성들에 대한 부유책을 선조한테 올리고, 그리고서 아주 벼슬을 집어 던지고 자기 고향인 나주로 가서 은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55세가 되던 1592년 우리가 다 아는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죠. 임금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가고 한성이 불과 며칠 만에 왜군한테 점령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 그 김천일은 몸이 약해서 뭐 갑옷을 제대로 입고 끌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참 허약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경명, 고경명하고 또 최경애, 그리고 박광옥 이런 사람들하고 연통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의병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자신도 뭐 체질은 약하고 뭐 갑옷의 무게를 참 이기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지만은 국가의 그 위기에 처해서 비분관계 해가지고 자신도 나주에서 송재민 또 양산수 박환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300명의 의병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우선 올라가는데 수원의 독산성에서 우선 운거하면서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사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 선조 25년 7월 임진왜란이 나는 그 7월에는 전라도 병마절도사인 최원의 휘하로 들어가서 같이 인천으로 거처를 옮겨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전라감사 이광한테도 지원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전라감사 이광도 그 김천일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당시에 선거이 장군과 이유의 장군을 지원병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과 그 힘을 합쳐가지고 또 강화부사 윤담 그리고 월곶진의 첨절제사 이빈 이런 그 장수들 또 군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200여 명의 왜군을 사살시키고 92명의 수급을 뺐다고 그래요. 이래서 이제 조정에 보고를 하니까 선조가 장하게 여겨서 창의사라고 하는 관직을 제수하게 됐어요. 이런 즈음에 사실 그 이제 일본군도 지쳤고 명나라 군사가 이제 지원을 나오니까 명나라의 심유경과 일본군과의 그 화의를 맺기 위한 그 교섭이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김천일은 지금 이렇게 싸워서 왜군을 물리쳐야 되는데 화친이 뭐냐 하고서 오히려 그 반발을 해. 그래서 아예 병석에 누워 있었어. 근데 이제 왜군은 명나라하고 화의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더 이상 북진을 안 하고 말머리를 돌려서 남하를 시작을 해. 그 남하를 하면서 자 처음에 처음에 부산에서 상륙해서 진주 공격을 하다가 당시에 그 김시민이 얼마나 그 참 용맹이 싸웠어요. 그래 진주성을 공략을 못하고 왜군이 많은 그 희생자만 냈었단 말이지. 그 이번에는 이제 남하를 하면서 그 1차 진주 싸움에서 패한 그런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왜병들이 전부 진주성으로 모여서 총 공격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선조가 김천일한테 남하하는 왜적을 추격을 해서 물리쳐라 이런 교지를 내려. 그러니까 김천일은 내가 죽을 곳이 여기구나 이렇게 여기고서 곧바로 진주성으로 말머리를 돌렸죠. 사실 그때 이미 대세는 진주성을 수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여겨서 차라리 진주성을 비워두는 그런 전략을 주변에서든 하고 있었어요. 뭐 선거이 장군이라든가 홍계담 의병장 그리고 그 권율장군 곽재우 이런 분들도 왜병의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진주성 하나 지키기 위해서 너무 희생을 많이 치르면 안 된다. 이래서 진주성으로
달려가질 않았어. 근데 김천일이 진주성에 딱 들어와 보니 안에는 불과 3,600명 정도의 병사밖에 없단 말이지. 이 3,600명의 병사를 가지고 10만 대군의 일본군과 거기는 더구나 조총이라는 무기를 지니고 전투 경험이 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발악을 하는데 당할 재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지원병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원병은 오질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하루에도 3번, 4번 파발을 띄워서 빨리 지원병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주변에 있던 선거이, 홍계담 이런 사람은 예면을 하고 또 권율 장군도 곽재우도 여기 잘못 들어가서는 희생만 많다 이래 접근을 안 해요. 또 조정에서 명나라에 그 지원 요청을 했지만 명나라 군사들도 지금 화해가 진행 중이니까 적극적으로 싸움을 안 하고 그저 일본군에 경고만 할 정도로 하고 말았어요.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김천일은 함께 하고 있던 충청병사 황진 그리고 경상 우병사 최경해 그리고 이제 의병장 그 고경명의 아들이지 의병 복수장 고종우 또 의병장 이계련 변사장 그리고 이제 진주 목사 서혜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왜적을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 거지. 대책을. 근데 막상 그 밖에 세력들도 안으로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진주 목사 서혜원마저도 우리가 여기 이 안에서 수비하는 것보다 성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이런 식이야. 그러나 김천일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이 성을 버릴 수 없다 하고서 성을 사수할 것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성 안에서 7일 동안 성이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성 안에서 7일 동안이나 버텼는데 이 불행히도 이때 이 충청병사 황진이 먼저 왜군의 그 탄환을 맞고 전사를 해요. 그 전사를 하게 되니까 진주 목사 서혜원한테 그 순성장 진주 목사 서혜원을 순성장으로 삼았는데 이 서혜원이 너무 겁쟁이야. 너무 소극적이야. 그리고 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려고 하는 생각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장윤한테 그 순성장의 임무를 맡게 했는데 이 장윤도 이 황진이 전사한 그 이틀 후에 또 전사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하늘이 도와주질 않아서 비가 그냥 뭐 계속 쏟아지는데 이제 뭐 축대가 붕괴되는 그런 정황이 왔고 이래서 이제 적들은 그 무너진 그 성곽을 타고서 동문을 부수고 잠입을 해. 자, 이 상황이 되니까 뭐 수적으로나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장들이 김천일한테 빨리 피신을 하십시오. 근데 김천일이 듣지 않고 거기서 나는 내가 죽을 곳은 바로 여기다 하고 그 아들 김상건과 경상 우병사 최경해 그리고 복수장 고종우 양산숙 이런 사람들과 함께 북쪽을 향해서 사배를 올리고 남강에 투신해서 죽어버렸죠. 남강에 투신을 해버렸어. 그 성안의 백성들도 장수들이 이렇게 남강에 뛰어들어서 투신을 하니까 성안의 백성들도 따라서 뒤를 이었어. 그 수가 무려 6만에서 7만이 됐다고 그래요. 시차가. 이때 김천일과 함께 투신을 한 이 최경해는 우리가 잘 아는 논개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수장
고종우는 또 제2차 금산 전투에서 장렬하게 죽어간 그 아버지 고경명의 큰아들이 그 동생 고인우도 금산 전투에서 죽었단 말이지. 이렇게 고경명의 3부자가 금산 싸움과 진주 성을 지키다가 다 사망을 했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외장들은 진주성을 이제 함락을 시켰으니까 아주 촉성루에서 크게 잔치를 벌여. 그때 그 최경애의 소실인 논개가 기생으로 변복을 하고 외장을 유인을 해가지고 남강에서 함께 투신 자살을 하죠. 이래서 남편의 복수도 갖고 또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나라를 그렇게 짓밟은 그 외장들에 대한 복수도 한 셈이에요. 1차 진주대첩 때하고는 달리 2차 진주 싸움은 아주 상황이 달랐어. 우선 적의 수가 10만으로 아군의 10배는 되고, 그 당시에는 성 밖에 지원군도 대단히 열의가 있었는데 2차 진주 싸움에서는 성이 함락되는 걸 바라보면서 지원을 안 해. 명나라 군대도 뭐 소극적이고, 이래서 제2차 진주 싸움에서는 많은 희생을 냈지만은, 이런 상황인데도 그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김천희를 비판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김천일이 몸이 허약하고 또 전략이 없는 서생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 그리고 의병들의 대부분이 유생이고 농민이다. 다른 데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말이지. 그리고 이제 관군인 진주목사 그 서예원과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명령이 어긋났기 때문에 패전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김천일도 이런 점에서는 한탄한 기절이 나와요. 어떻게 한탄한 기절이 나오는데, 이 관군의 관군이 명을 내리면은 의병이 따르질 않고, 의병이 공을 세우면 관군이 기뻐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군사수는 적은데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니 다투어서 맹주가 되려고 즐겨서 양보하지 않고 시기 질투를 하고, 여기서 명을 내리면은 저편에서 흔들리고, 또 저편에서 명을 내리면 여기가 흔들리고, 이러니 군민들이 현혹돼서 누구를 따를지 모른다. 이런 한탄하는 말을 남겼어요. 자, 이참 김천일이 비록 패배를 했지만, 만일에 김천일이 거기서 9일 동안 왜군 10만 명을 대항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사람들은 진주성을 무혈 입성한 후에 분명히 호남 곡창지대로 가서 분탕질을 했을 것이 아주 명예관항하단 말이지. 우리 김천일이 싸움에서 뭐 거의 6, 7만의 그 백성들을 다 죽게 함께 죽었지만은 왜군도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왜군이 더 이상 전라도로 가는 것을 포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김천일의 공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김천일로서는 패할 것을 알고 들어가는 싸움이야. 내가 죽을 곳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기 바쁜 그런 관군도 있었는데 죽을 곳이라고 하는 사지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적들과 부딪혀서 장렬하게 전사한 김천일. 특히 그 전라도 지방의 의병들이 그때는 상당히 거셌던 것 같아요. 김덕령이라든가 또 고경령, 김천일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지금까지 나주에서 일어나가지고 경상도 진주성을 지키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친 김천일에 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함경도에서 의병 활동을 한 정문부 의병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